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시작합니다.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바로 태조 이방원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말의 워딩을 만드신 분이고 여의도의 야전사령관이라고 불리는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섹터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만드셨는데 저작권 받으세요. 돈 내라 그러세요.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돈 주는 사람은 없어. 없습니다. 쓰기만 하고. 네. 이렇게 항상 시장에는 주도 섹터들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런 류들의 약간 뭐 에너지나 태조 이방원류의 그 주식들이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지금 잘 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태조 이방원에서 보시면 방산 정도만 제외하면 사실 에너지 변화가 그러게요. 일으킨 변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또 그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전 세계 각국이 앞으로 내가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때 성장 엔진은 이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쪽이 바로 그 에너지 변화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게 에너지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변화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흔히 얘기하는 중후장대한 장치 산업 또는 제조업에 가까운 특징들을 갖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국가들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할 때 네. 첨단 일자리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블루칼라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방안으로서도 이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선, 네, 그렇죠. 태양광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시대 제조업 베이스거든요. 어떤 전쟁이 일으킨 에너지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또 이 정책이나 국가가 시대가 요구하는 게 부합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 한 대륙이 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있고 네. 또 유럽에서도 리파워 EU 또 중국에서도 인프라 관련해서 그 인프라 관련 법안들이 전부 다 또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가 올인해서 이 관련 기업들 또는 관련 정책 또는 관련 어떤 그런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다면 이게 일회성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큰 변화를 이끌고 있는 지금 어느 정도 초입 국면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 저작권은 못 받지만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고객들에게 돈은 많이 벌어들이고 있죠. 잘 벌어주셨군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항상 또 궁금증들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주도주가 있지만 또 영원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는 영원할 것 같고 하늘 높이 갈 것 같지만 영원하진 않은데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될까? 이들 섹터가 남은 하반기에도 잘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목에 찬 것일까?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목에 찼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른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관련 기업들이 향후 몇 년간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알람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태조 이방원에서 그 종목만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뭐냐면 제조업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네, 지금 전 세계 각국이 그동안 흘러왔던 경제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경제가 그렇죠. 시장을 장악했고 또 일본은 이제 중국의 소비에 편승한 부분도 없어나 있었죠. 전부 다 돈을 쓰는 쪽만 있고 특히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특성이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더 커지면서 불거지는 문제들이 커지기 시작했죠. 문제를 많이 가져왔죠. 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양극화를 더 야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든가 또 기업별로는 독점적 구조에 따라서 반독점 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또 이들 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규제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플랫폼 기업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랬었고 그러면 이 기업들을 어느 정도 눌러놓는다고 봤었을 때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을 거고 그 성장 동력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의 균형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제조업 비중이 너무 낮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중을 조금 낮추고 이게 뭐 없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낮추고 그 자리를 제조업을 일부 완화를 시켜서 경제 균형을 가져가서 현재 어려워진 또 왜곡된 경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은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제조업이나 흔히 얘기하는 장치 산업들은 산업의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일반 IT라든가 첨단 산업들은 뭐 1년 오르고 1년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이런 중후장된 산업은 오르면 2, 3년.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안 올라서 그렇지 천천히 거북이처럼 오르면서 한 3년 정도 오르는 특성이 있고 또 빠져도 또 3년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잘못 걸리면 그럼요. 조선주 얘기할 때 조선주 물리면 10년 간다고. 10년 가죠. 그 얘기하시는 그래서 게 애널리스트들도 그 조선주 꼭지에 들어온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10년 내내 안 된다는 얘기만 하다 업계를 떠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긴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이클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처음 들어오면 단기적인 테마로 끝날 거냐? 그럴 가능성 매우 낮아 보이고 지금은 워낙 많이 올라서 단기적인 부침도 있을 거고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뭔가 제조업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같이 뜰 수 있는 예컨대 지금 저는 2차 전지도 2차 전지 쪽보다는 오히려 폐배터리를 예지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파생되면서 수많은 사업들이 관련해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한참 갈 때도 또 폐배터리를 또 먼저 얘기하셨구나. 네. 빠르시다니까요. 시대 정신이에요. 이게 시대 정신.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미국도 그렇고 뭐 그동안 공장 다 중국으로 뭐 아시아로 다 밀어냈다가 이제는 다시 일자리를 위해서 도로 공장을 뭐 리쇼어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경제의 약간 독점적 비민주적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네. 이들 태조 이방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5자나 단어 말고도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 다만 이게 약간 모양을 달리하면서 또 쉬었다 가고 더 가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태가 근본은 같지만 트렌드는 같지만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조금 궁금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또 좀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섹터들로 자동차주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저도 방송에서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태조 이방원은 가는데 양상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들어가면 태자 이방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자동차주는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사실 하반기보다도 조금 더 큰